안녕하세요. 영건축 대표 연성진입니다. 1년 만에 또 유튜브가 올라가네요. 이 집은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전원주택으로 평수는 54평 정도 됩니다. 이 주택이 어떻게 설계가 됐냐면 작년 5월에 미국에서 전화가 와서 미국에서 이제 건축주분이 오셔서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설계부터 진행을 해서 약 6개월간의 설계를 거치고 마무리까지 제가 하게 된 주택이고, 현재 공정은 한 92% 정도 완료됐습니다. 아직 할 게 많아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 주택은 호불호가 아주 강할 겁니다. 미국 스타일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정말 이게 집이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공사를 많이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재밌는 집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 스타일이 집을 여러 채 많이 짓는 건 안 맞고 해서 1년에 딱 설계한 집만 정확히 서너 채 정도만 짓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지금 한 그 이후로 4채 정도 졌습니다. 그 중에 이게 좀 재미있게 나와서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택 같은 경우는 1층은 27평이고 2층도 27평입니다. 그대로 올라간 구조고, 대신에 2층에 약 3평 정도의 테라스가 있습니다. 이건 스타코예요. 흔히 보는 스타코죠. 이 스타코의 독특한 점은 회색기가 섞인 블랙 스타코에다가 벤자민 모 페인트를 섞어서 조합해서 약간 청색기가 돕니다. 영상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걸 가까이서 보시면 약간의 청색기가 있고, 이 부분에서 건축주분하고 약간 상의를 많이 했어요. 미국에는 사실은 다 부드럽대요, 스타코가. 근데 다 찢어지고 이런 거를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한국에서는 그 용납이 안 되잖아요. 스타코 업체에서는 절대 우리는 부드럽게 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는다 해서 상의 끝에 좀 거칠게 가고, 대신에 이 청색 빛깔을 좀 나게 해달라 해서 블랙에 회색에 청색이 섞인 스타코를 주문을 해서 다시 페인트 가게에 보내서 조색을 해서 맞춘 색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요거는 사실 주인분이 원래 원목으로 하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설계 때 대화를 많이 했는데 주인분이 이게 난 관리를 못한다, 그래도 원목이 좋다, 그러면 제가 인조 목재 중에 제일 예쁜 걸로 합시다. 그래서 사실 이거 흔한 거예요. 어디서 보시냐, 스타벅스에 아주 많습니다. 뉴테크우드라는 회사에 나오는 건데 인조데크 중에 유독 퀄리티가 높아요. 대신에 조금 비싸긴 한데 그렇다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추천드릴 만한 제품이고, 차이가 있다면 확실히 비싼 만큼 색이 안 바르더라고요. 많이 시공을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 회사 것만 색이 좀 안 바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써보려고 노력하는 제품이고, 이 회사에 제가 요청할 건 있습니다. 샘플을 주면 색상 하나 20가지 줘요. 근데 정작 자기들은 3가지밖에 안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색깔을 고르면 3달 기다리세요, 4달 기다리세요. 주문량은 예를 들어서 60평 외장 마감할 분량이 아니면 주문도 안 돼요. 근데 다양하게 집을 짓고 싶은데 제발 그 자재상 오너님들 좀 다양하게 좀 수입 좀 해주십시오. 힘듭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이제 실제로 보시면 콘크리트인지 하시는 분들이면 콘크리트 아니고요. 요게 이렇게 두드려 보시면은 소리가 콘크리트 소리는 아니죠. 저기 단열재에다가 미장을 4번 정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노출 콘크리트를 흉내낸 스타코라든가 페인트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은 이질감이 있어서 콘크리트처럼 안 보입니다. 근데 주인분이 요건 원하시고 목조에 노출 콘크리트 뜨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어쨌든 스타코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처음에 한 겹의 단열과 메쉬 미장을 하고, 근데 제일 걱정되는 게 이 크랙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4달이 걸렸습니다. 첫 달에 스타코를 해놓고 최종 마감을 하지 말고 미장 상태에서 갈라질 때까지 한 달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좀 갈라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메쉬 미장을 한 번 또 하고 시멘트 미장을 했더니 또 갈라지더라고요. 2달째도. 3달째까지 갈라지고 4달째 되니까 메쉬를 3번 정도 겹치고 칠했을 때 안 갈라지는 거 한 달 정도 확인을 한 뒤에 인테리어 마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갔어요, 마감이. 콘크리트 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 폭이나 이 거리로 노출 콘크리트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발수제를 되게 비싼 걸 썼어요. 발수제 값만 150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인분이 보수를 하기 힘드니까 5년 정도는 관리할 필요가 없어야 되거든요. 물론 5년 안에는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시는 분 꼭 말씀드릴게요. 다 이런 종류를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재료에 따라 2년에서 5년 사이에는 한 번씩은 발수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게 망가지겠죠. 그리고 노출 콘크리트도 마찬가지예요. 다 보면 곰팡이 들고 그렇잖아요.
그걸 하셔야지 깔끔하게 유지가 되니까 이런 재료를 쓸 때는 꼭 그런 부분도 명심하시고 1년도 아닙니다. 한 3, 4년에 한 번만 제발. 집은 주인분이 직접 관리하셔도 이쁜 거니까 그런 거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만족하게 작품이 나와서 사람들이 콘크리트인 줄 알았을 때 재밌더라고요. 저는 사실 집 짓는 업자입니다. 토목 전문은 아니고요. 근데 요즘 힘든 부분은 스케줄이 있는데 주인분들이 토목 조경까지도 해주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 전문이 아닙니다 해도 요청을 하셔서 이제 도와드리긴 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관로가 전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대문의 자동 제어 시스템과 통신의 동축 케이블, 그리고 저쪽에는 가로등선이나 마당에 이제 조경등을 하기 위해서 전선을 다 빼놓은 상태고요. 저쪽에 보이는 저 이상하게 생긴 조형물은 건축주분께서 이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 집이 이제 자기가 노년에 은퇴하고 살 때 재밌게 어릴 때처럼 살고 싶다 해서, 이게 친구들이 앉을 의자고요, 뒤쪽이. 그리고 여기가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여기 고기 구워 먹을 수 있게 되겠죠. 여기다 이제 나중에 뭐 나무도 심고 꾸미고 같이 어우러져서 그렇게 만들려고 현재 구도를 잡고 있는 거고, 주임과 상의해서 이런 기본 베이스는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약간 투박하고 이런 걸 좋아하셔서. 근데 이거는 못 옮깁니다. 이 뒤쪽은 아직은 보일러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만들지 못했고요. 나중에 불투명 유리나 이런 걸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주차장하고 같이 해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제가 92% 정도 됐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크게 현관문입니다. 이 현관문 사실 이건 창호에서 비싼 현관문이에요. 단열도 좋고. 근데 디테일 때문에 얘를 지금 히든도어처럼 만들어야 돼서 이 외장재랑 지금 어떻게 할까 제가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근데 지금 준공기준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아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연된 상태고요. 왜냐면 여기다 주인분은 딱 이게 닫혔을 때 이 월처럼 보이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완성은 히든도어처럼.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한 건 이거 봐요. 이 유리 라인 맞춘 거예요. 제작할 때 이 문이 2번 바뀌었어요. 업체에서 이 유리 라인을 조금씩 잘못 맞춰 갖고 같이 똑같이 맞추더라. 이 업체분들도 고생 좀 하셨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이 집의 구조는 1층은 거실, 즉 리빙룸과 주방, 키친과 취미실, 화장실하고 세면대가 있습니다. 2층 같은 경우는 사실 27평인데 다 안방이에요. 마스터 베드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드레스룸과 안방이 복합적으로 있는 그런 공간이고, 거기에 화장실과 테라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관을 들어오시면 미국식 구조이기 때문에 현관이 따로 없습니다. 벽으로 막히는 걸 싫어해서 이 집은 전체적으로 벽이 없습니다. 이 집의 특징이 하나가 아까 건물을 보시면 앞에 창이 없고 다 뒤에 있어요.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왔을 때 여기서 이 숲을 보면서 힐링을 한다는 느낌으로 나만의 아지트 공간이라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벽마감에 대해 설명드리면, 이게 창문 마감선까지가 이제 골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페인트고, 이 페인트는 역시 벤자민 무 페인트를 사용했고요. 요 칼 같은 무몰딩을 따기 위해서 조금 애를 썼습니다. 법적인 단열층은 여기 끝이에요. 군이나 시에서 정한 법적인 단열은 완료가 됐고요. 밖에 추가 단열을 해서 벽을 좀 두껍게 했습니다. 거실 쪽을 볼게요. 그럼 보시면 이 집의 공간 구획의 기획 의도는, 설계 의도는 벽보다 바닥으로 나는 건 스키플로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스키플로어가 한국은 이처럼 많이 주진 않는데 여기는 좀 미국식으로 해서 좀 단을 많이 줬습니다. 여기가 이제 거실이고, 여기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TV도 보고 저기 하늘이 보이고, 창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각도로 맞춘 거고요. 그리고 여기 마스터 조절하는 게 있고, 밑에 이거는 건축주분이랑 상의해서 해외 직구로 한 건데, 원래 기획의도는 난로처럼 보이는 건데 둘이 농담으로 우리 사기당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뭐 어쨌든 안 이쁘진 않아서 이렇게 됐고요. 이게 색도 조절이 돼요. 색 조절이 되는 제품이고, 이건 이제 가습기예요. 사실 하고 보니까
저희가 인터넷 구매할 때는 그 불타오르는 영상이 있어서 이게 난로인 줄 알았어요, 사실. 건축주분이랑 사기 아닌 사기를 당했지만 뭐 나름 괜찮다 해서 그냥 이렇게 가자, 이렇게 된 제품입니다. 요거는 포세린 타일로 만든 거실 아트월입니다. 건축주분이 미국 집에 있는 어떤 사진을 보내준 그거를 형상화해서 만들어 드린 거고요. 이 음향 설비가 사실은 서 있는 것 같지만 요 안에 메인 앰프도 다 퍼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이 다 매립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공사 끝나고 아트월 해줘 이럴 게 아니라 공사하면서 설계 단계에서 음향 설비를 어떻게 놓을 것이고 뭐랄까, 이거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집에 디테일이 있고 내가 원하는 특별한 주택을 원하시면 그런 부분은 건축주분께서도 미리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음향기기 설비 업체에 가시든. 그래서 그걸 연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 거고, 그런데 그것도 했어도 저희가 재공사를 몇 번을 하게 됐어요. 음향이 많을수록 좀 복잡한 분이고, 얘가 요 벽 속을 돌아서 요 뒤에도 가 있거든요, 앰프가. 그리고 저 건너편실까지 가 있고. 모든 게 이걸 덮기 전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음악 좋아하시는 분 특히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건축주의 역할입니다. 그럼 이제 주방으로 가실게요. 이제 여기가 주방입니다. 주방인데 요 세라믹인데 보시면 다 졸리컷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요즘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 세라믹 자체도 비싸지만 이 컷을 하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저는 물론 최저가로 맞춰드릴 공장에도 의뢰하고 해서 제작을 했지만 그래도 비쌉니다. 이 세라믹도 주인분하고 이걸 구하기 위해서 한 20군데 다닌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등은 다 유리로 된 등을 썼고, 이 포인트는 주인분이 잡아주셨고, 그리고 이 후드는 원래 사실은 애초에 설계 단계에서는 하부백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기생충 영화에 나오는 후드입니다. 근데 그걸 보다 예쁘겠다 싶어서 주인분하고 상의해서 중간에 재공사를 해서 그냥 바꿨습니다. 이게 더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미국 영화에 보면은 이런 큰 후드들이 있는 바같이 보이는 이 구도가 이분한테는 어울릴 것 같다 생각해서 하부배기를 뚫어놨다가 그걸 막고 위를 다시 재공사해서 이걸 달게 됐습니다. 그냥 제가 이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수입 제품이에요. 좀 이쁘긴 한데 이 조명 조절도 되고, 그리고 후드 배기랑 해도 상당하더라고요. 대신에 이 후드 위치가 일반 후드랑 다르기 때문에 공사를 하시는 분들도 미리 사전 조사를 하시고 다시는 게 좋습니다. 좀 복잡해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 장도 이제 맞추면 어떤 걸 생각해, 한샘에서는 훈증목이라고 있죠? 그 계열입니다. 그 원목 껍질을 입혀서 만든 가구고요. 새카만 블랙 말고 회색기가 좀 섞인 블랙을 좋아하셔서 그 부분에 맞춰서 한 거고, 요즘 제일 저희가 좀 고생하는 부분이 냉장고입니다. 이게 참 저도 신기하다고 느낀 게, 불과 1년 전에만, 전에 나온 집도 냉장고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전용 냉장고가 별로 없으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걸 느끼는 게, 전용 냉장고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매립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LG든 삼성이든. 근데 사실 1년 전만 해도 그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가는구나 라는 것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여기는 설거지를 할 때 이 숲을 보면서 이게 제일 부럽더라고요. 정말로 재미있게 설거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싱크볼 자체도 금속이 아닙니다. 회색기가 섞인 블랙을 원하기 때문에 그 계열에 맞춘 약간 금속과 우레탄이 섞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재료는 솔직히 이것도 수입품인데 이쁘긴 해요. 근데 대신에 이건 딱 맞춤 약간 올라오더라고요. 이 부분만 조금 아쉬워하셨고, 제가 작년부터 맞들린 건데, 이 이제 등이 있죠. 이 등이 이걸 툭 치면 꺼집니다. 그러고 대면 켜집니다. 그러고 돌리면 밝아지고 내리면 어두워지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 쓰다듬어도 꺼집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그 전에 나왔던 집에도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얘도 보시면은 꺼졌죠. 다시 돌리고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그리고 내리면 꺼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꾸며보려고 해봤고요. 집이라는 건 또 재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구랑 협업해서 이런 것도 설치를 하고, 좀 요 안에 재밌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미실입니다. 보시면 여기 고민을 많이 개방을 할지 벽을 만들지 하다가 주인분과 여러 번의 3D 그 작업을 거쳐서 결정한 게 이 비율이고요.
처음에 저한테 딱 왔을 때 설계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니까 아지트 같은 느낌이 좋다. 사실 여기가 모티브입니다. 이 집의 전체 설계의 모티브가 이 안에 들어있고 그에 맞춰서 설계가 된 집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주 작은 콩알등이라고 그러죠. 그걸로 분위기 있게 빛을 비춰주게 했고, 이제 여기가 취미실인데 이 집 설계의 시작입니다. 주인분이 사실 이걸 갖고 싶어서 집을 지신 겁니다. 이제 나이도 이제 은퇴하시고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내가 좋아했던 거,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싶어 하셔서 그런 거에서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설계를 집어넣은 거고, 요 반지하잖아요. 이 계단이 있고 공간이 참 잘 나오죠.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소비자분들이. 뭐냐면 이러면 무조건 공간 활용 좋네,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선생님 기초 콘크리트부터 다 다르게 나누면서 하는 이 비용 대비 효율성으로 내가 얻는 게 있는지. 무조건 반지합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돈만 쓰고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업체 설명을 듣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이 이런 게 있어요. 다 뚫린 것도 싫어하고 다 막힌 것도 싫어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포인트를 잡아서 디자인적으로 상의를 해서 맞춘 거고, 이것들은 시끄러울까봐 안에는 뒤쪽에는 방음이 되는 방음제를 붙였고요. 그래도 막 치면 조금은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시끄럽지 않을 정도의 소리는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음 효과는 이쪽은 다 해놨고 옆집에 들리면 안 되니까 이 부분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 사실은 보통 대리석으로 하죠. 근데 타일로 다 붙인 게, 여기서 포인트가 잘못된 바닥을 보시면 이분은 무조건 타일은 유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까매도 안 되고 회색이어도 안 되고 이런 느낌 있는 다크 그레이. 근데 얘를 하고 나니까 원래 아일랜드 바를 하려고 했는데 얘도 이거랑 같은 문양의 중에는 광이 없었으면 좋겠다가 돼서 똑같은 무광 타일을 어떻게 구했습니다.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타일 다 접어서 만든 아일랜드 홈바고요. 이제 여기 냉장고도 있고요. 이 수전은 어떻게 된 거냐? 원래 처음 설계는 이게 작은 TV였거든요. 근데 주인분이 큰 걸 주문하셔서 이 수전 새로 사와서 달아야 되는, 저기 와 있는데 아직 달지 못했어요. 이게 수전이 요 높이가 나오는 게 일본 제품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직구로 이제 와 도착해서 그걸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와 보시면 세면대도 제작을 한 겁니다. 직접 타일로 다 접어서 저것처럼 무광 타일로. 보세요. 여기 이게 있죠. 물 트는 건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친구들이었으면 내 공간을 좀 더 재밌게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에서 하신 거고, 안에처럼 바닥은 무광, 다 매립 샤워기. 샤워기도 다크 그레이로 맞췄고요. 그리고 요 육가도 타일로 제작을 해서 아예 거의 보이지 않게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만들어 드렸고요. 이제 2층으로 가보실게요. 이제 계단도 지금 완성해 가는 중입니다. 거의 다 완성은 됐는데 아직 작은 디테일들은 좀 더 봐야 되고요. 보이다시피 여기는 이제 전에 집도 마찬가지고 계단 밑에 등을 놓는 걸 제가 좋아해요. 이 등의 특징은 12V짜리 아주 약한 빛을 쏘는 등입니다. 이건 안전기를 사용한 아주 약한 빛이 나와야 계단이 좀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벤자민 모 페인트입니다. 근데 벤자민 모 페인트가 미국에서 상당히 고가 주택에만 쓰이는 페인트예요.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빛깔은 벤자민 모만의 파스텔 톤의 빛깔이 있거든요. 시공이 좀 까다로워요. 예민하고. 그래서 풀퍼티는 당연히 해야 돼. 풀퍼티 3-4번을 해야 되고. 퍼티라는 게 사전 작업인데 석고의 틈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보통은 석고 틈을 메꾸고 페인트를 칠합니다. 풀퍼티라는 거는 그냥 면이고 뭐고 다 퍼티를 해버리는 거예요. 면이 더 이쁘게 나오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3번, 4번을 반복을 하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숲이 보이게 이렇게 돼 있고, 요 옆집에서 여기는 나중에 뭐 찜질방 같은 걸 안 하시려나 봐요. 그래서 서로 프라이버시의 간섭은 없는 거 확인하고 이쪽에는 달게 됐습니다. 이제 2층입니다. 2층은
아까 마스터 베드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안방인데 개념이 미국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니까. 그리고 이 유리도 전에 집도 그렇고 다 저희가 제작을 직접 한 거죠, 유리를 의뢰해서. 그리고 여기 창이 유독 높은 거는 옆집과 계속 시선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중요하는 미국의 습성상 좀 높게 달았고요. 여기는 주인분이 제일 안타까워했어요. 여기도 안 보이게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법 소방관 진입창. 그래서 여기는 어쩔 수 없다 말씀드려서 이거는 하긴 이걸 좀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는 세탁실이에요. 이것도 역시 저희가 직접 강화 유리로 제작한 문입니다. 깔끔한 걸 좋아하셔서 한국과는 개념이 다른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기밀한 문보다는 조금 더 시원한 문을 좋아하셔서 다 높게 형성을 해서, 그리고 여기 층고가 3.3m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리가 제작이 안 돼서 여기에 이렇게 단을 줘서 만들 수밖에 없었고요. 끝까지 가면 좋았는데 그런 유리가 있긴 하겠죠. 근데 너무 고가를 투자하는 건 또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했고, 이 가구는 저희가 직접 수제작을 한 겁니다. 분위기에 맞게 원하시는 필름을 구해서 저희가 이 공간에 맞는 아트월 개념의 장을 만들어서 반대쪽으로 수납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시면 이 안에 인터넷도 다 들어있습니다. 인터넷 들어있고, 여기서 내가 업무를 보면서 이렇게 밖을 보면서 컴퓨터도 하고 이러기 위한 장들이고요. 이쪽이 이제 드레스룸 공간이라고 보시면 아직 배치는 안 끝났어요. 보시면 또 들어오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밌게 하기 위해서 안 보여요. 스위치가 없어요. 꺼지죠? 이렇게 이제 편성을 했고, 이 디자인은 주인분이 직접 하신 거고, 이 드레스룸의 사연이라고 하면 이건 주인분이 사오셨어요. 요것과 요건 제가 만들어 드린 거고요. 근데 이 색깔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 색깔이 이쁘다고 그래서 이 필름으로 저희가 다시 재공사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도 와트수가 낮은 등으로, 볼트수가 낮은 등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이 타일은 이 바닥을 보시면 굉장히 커요. 1.2m, 1.2m 초대형 타일입니다. 한국 기준으로 보면은 좀 과하게 크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 저는 좋아요 하세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가격도 너무 비싸고. 근데 본인이 원하시면 하시고, 솔직히 90cm만 해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무조건 정답이다, 좋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이쁘긴 해요. 그리고 여기는 유진 아까 그 현관문 위에 보이시는 밖을 은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집의 특징은 약간 우리나라 아파트 우물천장이 많죠. 그걸 거꾸로 좀 해봤어요. 요 테두리가 다 빛이 나오죠. 여기서 이거에 대한 조언을 드리자면, 이게 커튼박스 사이즈라면 안 이뻐요. 좁힌 거거든요. 커튼박스는 15cm 정도 나오는데 이게 7cm를 줄인 거예요. 좁아야 이뻐요. 그리고 여기는 침실이죠. 가구도 톤을 다 맞췄죠. 이건 주인분이 직접 주문하신 거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내 개인 책을 볼 수 있는 책등, 책등에 대한 전기는 이런 것도 사전에 주인분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업체가 알아서 하면 더 좋은데 사실은 그래서 같이 얘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장대고, 이제 화장대 겸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다용도 책상인데 이것도 저희가 직접 만든 거예요. 떠있게 이렇게 구도를 잡고 나중에 수납장을 알아서 가져오겠다 하셔서, 이건 역시도 사실 같은 필름은 아닌데 최대한 비슷한 필름을 구해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입힌 겁니다. 그렇게 제작이 됐고, 거울도 다 맞춘 겁니다. 책상에 맞게. 그러니까 이런 게 디테일인데 이런 게 사실 제일 힘들어요, 집 지면서. 여기는 히든도어죠. 보면은 이렇게 주먹으로 열어요. 저도 떼탈까봐. 변기실이고, 자, 여기 들어와 보시면 이 변기실이나 이런 데 포인트 안 보이게 만든 배수구와, 여기 보면 수납장을 파서 만들어 드렸거든요. 벽을 파서 조명 연출을 해드린 거, 그런 것들이 좀 포인트고요. 다음은 세면대인데, 여기 전체 공간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요즘 막 유행을 하고, 요즘 호텔에서 이렇다 뭐하다, 뭐 부산의 아난티가 어떻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나름 공간에 맞게 연출을 한 건데, 이 세면대는 요즘 많이들 보시긴 해요.
뭐 조적 세면대를 타일 세면대라고도 하고 많은데 바닥 타일을 그대로 오려서 만든 거고요. 이 세면대 틀 안에 스테인리스 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내에 제작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맡겨서 의뢰를 해서 설치를 하는데 여기 1.9m인데 이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 2개 주문해서 용접을 해서 저희가 이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세면대를 2군데를 한 이유는 주인분이 이렇게 하길 바라셨고 미국이나 이런 쪽에 이런 스타일이 많다. 나는 이게 좋다 해서 이렇게 맞춰드렸고요. 이 수전 같은 경우는 이뻐요. 제가 봐도 여기 틀면 냉수온수 나오고. 근데 이 매립 수전은 역시 공사하시기 전에 상의를 충분히 하시고 이 제품도 선정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호텔처럼 이렇게 수거물을 낮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고요. 그리고 여기도 다 타일로 무몰딩으로 감아서 설치를 했고, 이 유리도 보시면, 자, 이것 때문에 다 되게 무서워 하시거든요. 타일이잖아요. 딱 하면 요 끝에서 더 안 움직여요. 이게 최대예요. 위에 댐퍼라는 걸 설치해서 좀 안정성 있게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 집을 보실 때 이게 부딪힐까봐 무서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워낙에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고민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제작해서 다 강화 유리로 맞췄습니다. 이게 샤워 공간이에요. 샤워를 할 수 있게 다 매립 수전으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욕조는 만든 겁니다. 이것도 역시 다 제작을 한 욕조죠. 욕조는 좀 특이사항이 있다면 보이진 않는데 속을 보통 벽돌을 쌓아서 만들어요. 근데 여기는 폼세라믹이라는 걸로 제작을 한 욕조입니다. 폼세라믹으로 주문 제작을 해서 틀을 짜와서 얹힌 다음에 거기다 붙이는 셈입니다. 그러면 내구성도 좋고 세라믹이니까요. 아무래도 방수력도 좋고 해서 전 사실 처음 써봤습니다, 이번에. 근데 좋아서 앞으로 계속 쓸 것 같아요. 그게 폼세라믹 비싸진 않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보시면 장점은 예쁘다. 단점은 물을 채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이런 걸 하실 거면 이렇게 물도 감성적으로 나오게 폭포수전처럼 만들었고, 요즘은 이 집뿐만 아니라 한국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코너선만 이런 걸 정말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벽을 파서 이렇게 세면도구나 이런 걸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으로 해서 이 구동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선이 왜 있냐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얘는 아주 4스퀘어 선이에요. 좀 굵은 선이고 얘는 전등선이에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찜질방을 만들 건데 핀란드식 사우나를 만들 예정인데 그 색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목재가 아직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분이 원하는 색깔은 약간 다크다크한, 근데 또 수분에도 강해야 되고 그런 거 여러 가지 충족시킬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직은 목재를 좀 핀란드 쪽에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곧 지금 설치가 안 돼서, 원래 구도가 이래요. 이 집에 이것도 설계 포인트가 아까 그랬죠. 1층에 취미실과 여기인데 목욕을,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고 사우나를 하고 이제 나갑니다. 그럼 여기 테라스가 나옵니다. 뷰가 좋죠. 그리고 양쪽이 막혀 있고 이 숲을 보면서 내가 마음껏 휴양을 즐길 수 있게 설계 의도에서 처음에 시작된 부분이 그 취미실과 여기입니다. 이 집이 보면 2층에다가 가장 솔직히 사람들이 단가를 궁금해 하잖아요. 사실 전에 영상에 나갔을 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평당 얼마예요 였어요. 일반 2층 집은 7.5m 정도 될 겁니다. 전체 건물 높이가. 전에 집은 9m를 꽉 채운 집입니다. 그리고 외장 면적도 30%가 더 높습니다. 대부분 업체 상담을 받으시면 처음에 700 해드릴게요 이러고 와요. 그러고서 층고 높으면 추가, 뭐 하면 추가. 나중에 상담 끝날 때 1000만 원 다 넘어 있을걸요. 그럼 다시 상처받고서 다시 내리고, 아니면 공사 중에 하면 더 문제 생깁니다. 싸움 나고 서로 말이 다르다고. 그래서 건축주분들도 약간의 공부는 필요합니다. 심지어 이 집은 이쪽은 층고가 3.5m입니다. 이쪽은 3.2m입니다. 저기는 3.3m입니다. 여기는 2.8m입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층고가 다 높고, 심지어 요 두 구간은 1.5층이에요 높이가. 이 건물 역시 9m 꽉 채운 집이고요. 훨씬 높고 면적도 넓고 한데 면적 대비로
비교를 한다면 모르겠으나 단순히 바닥 평수망하고 비교하는 거는 저는 독특한 집을 많이 져서 그런지 그거는 사실 제일 어렵더라고요. 함부로 말씀드리기 힘들고, 평당으로만 치면은 이 집은 굉장히 비싼 집입니다. 뭐 1000만 원이 넘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은 재밌습니다. 어떤 복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건축주분이 찾아온다는 거는 건축하는 사람한테 행복입니다. 이런 집을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쳐요. 근데 저한테 큰 돈을 주시고 대신에 저는 열심히 해서 그분의 디테일을 맞춰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개성 있는 집을 짓는 게 제 취미이자 이 업이고요. 저는 실제로 같은 집은 2채 이상 못 짓습니다. 성격이 좀 독특해서요. 그래서 저는 자기의 개성이 있고 이런 집을 짓는 분들이 오기를 바라고, 또 저는 거기에서 최적의 단가를 찾아서 해드릴 자신은 있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집을 준비할 때는 1년 정도는 내가 사전에 준비하시고 알아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어떤 사람이든 다 좋은 집을 짓고 일하는 분들도 행복하게 일했으면 좋겠고, 언제나 저도 노력하는 연건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